안녕하세요, 토니쌤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이죠. 예. 못 봤다 이거죠. 예. 다 못 봤다. 우리 학생이 너무 못 봤다.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못 봐갖고 죽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어요. 잘 본 학생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예,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데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게 교과 전형이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2합 5, 2합 6, 3합 8 이렇게 사뿐한 수능 최저 요 라인을 못 맞춘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신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에서 너무 많이 나와갖고요.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논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못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채점을 해봤는데 평소에 보던 모의고사 성적이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일단 자기 점수끼리 비교했을 때 상대방의 점수는 나중에 생각하고 내 점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재수를 한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정시러라든가 예,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재수 결정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몇 건을 받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과 직접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재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인 이유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잘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잃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재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의대에 의치한약수는 옆으로 빼놓는다 그래도 그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나 학교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물론 재수가 자기 만족도가 되게 크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받아야지만 그게 마음이 놓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 1년이라는 요 시간을 뭔가 이게 다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리스크 없이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바로 재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쉽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학이 30개잖아요. 그러니까 30개는 한 30개 정도라고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 한 30개 정도 보면은 학교마다 학과가 30개는 넘지만 그 대충 학과도 한 3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900개 정도의 학과가 있는 거예요. 30개 학교가 한 학교당 30개의 학과가 있다면 900개 정도의 학과가 있고 거의 1000개 정도의 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예. 그 예비 1번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1000명입니다. 교과 전형에서만. 일반 교과 전형 하나에서만. 논술로 하면 거기서 다시 예비 1번 다시 2,000명, 1,000명, 1,000명. 거기다가 정시 또 1,000명. 3,000명 정도는 그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예비 2번으로 떨어졌다 6,000명입니다. 예비 3번이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나만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불운하다. 그래서 난 반드시 재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시험을 끝나는데 더 나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재수 말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만약 있다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는 이 재수에 대해서 안 맞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안 맞는 학생. 재수가 안 맞는 학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시, 보통 재수는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갖고 있던 내신에다가 다시 수능 쳐져서 그냥 한번 넣어볼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정시를 생각하고 재수를 하니까 수능 시험 한 번을 다시 한 번, 그 한 번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는 건데, 수능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온몸이 막 망가지고 정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뭐 불안해지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수능 시험이 예측보다 좀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시험 당일날도. 예, 그리고 실제 잘 못 봤을 때, 거기서 벗어나오는 힘도 되게 약하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렇게 성격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딱 뭔가 끝내는 시험에 안 맞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좀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국어죠, 국어. 예.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한 학생들, 올해도 국어가 매우 어렵게 나왔지만, 국어는 잘 극복이 안 돼요. 예, 수능 국어는. 제가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어는 이게 공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잘 되는 학생도 있지만, 정말 행운이죠. 근데 대부분은 결국 발목을 잡는다.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뭐, 영어는 약간 옆에 빼놓는다 그래도요.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약간 내려오면은, 일단은 재수해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 본인이 원하는 뭐, 건동홍 이상 못 갑니다. 예, 갈 수 없고요. 한 과목이라도 낮게 나오면은, 일단 그 상위 10% 안쪽으로 들어간 학교는 힘들어요. 아무리 수학 반영 비율이 40%고 국어 반영 비율이 20%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국어가 3, 4등급 이하로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가 약한 학생들은 그냥 다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착을 안 했으면. 그리고 이 리스크가 절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춘 1년, 19살, 20살에 1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1년은, 뭐, 그 정도 다시 도전해서 그게 실패한다 그래서 큰 내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될 수 있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맞습니다. 그 얘기 맞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1년을 요 재수해서 낭비하는 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썼을 때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내가 국어를 잘 못한다. 근데 수학은 좋아하고 수학은 어느 정도 점수가 계속 1, 2등급 나왔다. 그러면은 편입을 해야 됩니다. 편입. 예, 편입이 훨씬 쉬워요. 편입 시장이 지금 우리 정시 인원의 4분의 1 수준, 25%까지 뽑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인서울만 해도 10,000명 가까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시험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합격이 7, 8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큰 한 번의 시험에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수학만 잘하면은 이과 쪽 편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영어도 비중이 워낙 적어졌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킬러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문제 꽈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쪽이 예를 들어서 편입이라고만 해도 그쪽이 훨씬 더 기회가 많고 뭐 공대에 나와서 편입생들에서 차별이 있냐?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 너는 편입 학부를 여기서 다니다가 일로 나왔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어디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 편입한 학교 내에서요? 뭐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면 회사 가서요? 아니면 뭐 입사할 때요?
아이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채용 면접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 찾아보시거나 직접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이제 문과 쪽에서는 좀 있었어요. 아이, 근데 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자체 없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가서 새 학교에 가서 학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새 학교에 가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원래 학교보다 낮아지는 게 문제죠.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뭐 정말 학벌을 올리고 싶으면은 그렇게 올리던가 아니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이라는 엄청난 게 있어요. 예. 1년을 좀 아껴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대학원을 가는 방향으로 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에 좀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 재수의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 여기로 옮기면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과정 자체가 정말 뭐 카이스트든 포스텍이든 뭐 그런 좋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석사 그리고 뭐 석박 통합 아니면 학사랑 석사 통합 이런 과정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사 석사 6년을 5년으로 땡긴다던가 심지어 뭐 포스텍 같은 경우 반도체 공학과는 학사 3년에다가 석박 3년 해갖고 박사까지 6년 뭐 이런 과정도 있고 뭐 석박 통합은 워낙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정말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고 싶을 때 그 1년이 되게 아쉬워요. 1년.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전부 다 연구 중심 학교 위주로 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대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공대 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는 이제 인문계 쪽은 이거랑 좀 다른 얘기죠. 인문계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돼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빼놓고요. 인문계는 처음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공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잘한다, 공대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대학교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 교과 전형으로 6개를 썼는데 정말 아쉽게 뭐 두세 개를 떨어졌다. 어? 근데 내가 뭐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원래 중앙대였다, 건대였다. 근데 뭐 이대였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안타깝게 고까지는 못 가고 뭐 홍대, 아주대, 인하대, 뭐 과기대 이 라인을 내가 가게 됐다.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재수를 한다고요. 아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그보다 더 아래쪽, 뭐 국민대,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뭐 한양대 에리카에서 고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학생이 분명히 재수를 하겠다고 할 테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개인의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거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학생의 만족도.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굉장히 달라요. 뭐 내가 중앙대를 나오고, 뭐 경희대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면은 사람들이 더 알아봐 주지 않을까. 뭘 어떻게 알아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의 만족도잖아요. 예, 회사의 입장에서 뭐 채용을 하거나 나중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 내 학벌에 대해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번에 뭐 하이닉스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연봉 2억까지도 준다고 하죠. 지금 2025년 입사자들은 내년에 이제 PS가 나올 테지만 그 2억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입 연봉이 2억 정도 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 그러면은 뭐 같은 경쟁 업체인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론도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스카우트 할 때 2억 정도 수준에서 스카우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엔지니어들, 신입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약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 될 겁니다. 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같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인력 유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화의 끝을 달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어,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대학생들도 저는 되게 많이 만나보니까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3, 4학년 취준생까지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다. 예, 전부 다 대기업 입사가 꿈입니다. 아주 좋은 대기업 입사. 뭐 혹자들은 말하기를 일단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 대학교 간 다음에. 그때 가서 나중에 자유롭게, 인생에 얼마나 항로가 많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학교에 간 다음에 생각을 하자. 뭐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난 틀에 박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 식대로 하다 보면은 그걸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뭐, 그러는 거는 그쵸.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가서 준비하는 게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물론 인문계 문과는 훨씬 더 심하고요. 예, 공대도 이게 딱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인문계는 훨씬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문과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겠다. 굉장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시 쪽 시장이랑 그 대학교 이후의 시장이랑 지금 현재 상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연결해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모든 포커스를 대학 가는 거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재수를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 가지.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 정도 대학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 써놨지만, 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도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얘기를 그냥 해볼게요. 하이닉스가 계속 회자가 되니까. 하이닉스 서류 전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서류를 뽑고, 그 다음에 뭐 인적성 시험이라 그래서 그것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거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이제 면접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접을 통과하는 게 핵심인데, 근데 면접 때 우리가 뭐 실무 면접, PT 면접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공의 깊이, 내가 전공 지식의 깊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리고 실무적 지식, 실무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협업.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료와의 협업. 이 협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연구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석사, 박사, 교수님들과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물론 이제 학부생으로 어깨너머로 볼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참여해 봤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보다 똑똑한 그런 대학원 형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협업이라는 거를 내가 배우게 됐다라는 거. 협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협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쪽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전공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전문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연구생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은 대학교 안에 그 연구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실의 개수도 많아야 되고, 교수가 연구 과제도 많아야 되고, 연구비도 많이 따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입결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붙는 거 보면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에도 많이 붙습니다. 예, 지방대도 삼성전자 더 많이 붙고. 근데 이제 결국 최종 합격자들 보면은 맨날 비슷해요. 예, 비슷해서 잘 뽑히는 데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으로 제일 잘 뽑히는 그런 학교들은 서영고, 서성한 그 밑으로 해서 우리는 다 이제 중경외시, 건동공 다 나누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뽑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경희대도 있고 건국대도 있고 인하대, 아주대 다 있잖아요. 경북대, 부산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은 공대 파워가 좀 세고 연구실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많아요. 예, 그 학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학교로 가서 그 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능력 있는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거기서 커리어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차근차근. 예. 그래서 내가 석사할 수 있으면 좋고 석박 통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그 최고의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자꾸 만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갖고 여기서 계속 뱅뱅뱅뱅 돌면은 나중에 돼서 힘도 빠지고 그리고 시간이 되게 아쉬워집니다.